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건 위험한 일인 동시에 정치적 승부수이기도 합니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이 위험한 일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역대 대통령들은 이 거부권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습니까? 네, 이전까지 모두 66차례였는데요. 이 가운데 45건이 이승만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예. 그 뒤로는 확 줄어서 여서야대 정국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때 7차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최근 들어서는 새 정권을 합쳐서 3건에 그쳤습니다. 예, 물론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많이 사용이 됐군요. 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집권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이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 뒤 2016년 새누리당이 총선에 참패하고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여야가 통과시킨 택시법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당시의 여당은 친이가 아닌 친박계가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게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법안은 이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66번 가운데 절반인 33번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이 승률이 50대 50인 셈인데요. 하지만 민주화 이후인 1988년 이후만 보면 16건 중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는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석수는 전체의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자,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들은 없을수록 좋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거부권은 이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권한이자 강력한 카드지만 마구 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위헌성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거부권을 남용하면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야당은 오히려 이런 점을 노릴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집단의 지지를 얻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이 농민과 간호사, 노조 그리고 공영방송을 겨냥한 것들입니다. 예. 이 주로 국회법이나 측근비리 특검법 같은 정치적인 사안이 많았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난 게임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야당이 일부러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야당 역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이 너무 빤히 보이게 되면은 결국 총선에서 정권 심판 프레임과 거대 야당 심판 프레임이 충돌인 건데 거대 야당 심판 프레임을 오히려 스스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리 거부 사유를 행정정책 성명서에 적어서 의회와 사전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건 결국 국회 기능이 마비된 것과도 비슷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총선까지는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